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7학년도 제 문학 첫 번째 컬이 문계정입니다. 컬이 소개하는 거고요. 문계정이 문학 개념의 정석의 줄임말인데, 이 교재의 목적은 문학 개념의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다. 그러니까 시에서 화자가 나왔을 때, 소설에서 서술자가 나왔을 때 화자는 어떤 걸 봐야 확인이 되는 거고, 그리고 주로 화자와 관련해서 출제되는 요소가 뭐고, 서술자는 이제 소설의 개념이고요. 그리고 의의나 초점화 등 좀 이따 목차를 보겠지만, 주요 개념들은 전부 다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문학 개념뿐만 아니라 선지에 등장하는 많은 문학어휘들 있죠. 뭐 무상감, 성찰, 자연의 섭리, 경외감 등등 이런 것들을 뭘 보고 판단하는 거냐, 그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게 이 교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선지의 개념 판단을 좀 본인이 부족하다고 하시는 분은 이 수업을 무조건 들으셔야 돼요. 요거를 알고 있다는 걸 가정하고 이제 기출 분석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문학 커리로 이 개념의 정석은, 부족하신 분들은 꼭 한번 들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평가원 문학 문제를 개념별로 정리를 해놨다. 구체적으로 목차를 잠깐 보시면, 이걸 확대를 좀 해보면, 운문문학 파트하고 산문문학 파트의 개념어들이 구분되어 있고요. 운문문학의 개념어들이 더 많죠. 근데 산문문학은 파트는 적은데, 좀 이따 보겠지만 각 파트의 내용이 되게 좀 많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보면, 요 1강 운문문학 첫 번째가 화자와 대상인데, 요 파트를 보시면 화자, 닥치고 가로를 찾아라. 요 가로에 들어갈 게 뭔지 아시겠어요? 이게 수업을 할 때는 검은색인데, 이건 지금 교재를 스캔해 온 거기 때문에, 수업할 때는 검은색으로 떠요. 이 글자만 하얀색으로 뜨고. 어쨌든 여기 들어갈 거는 1인칭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화자를 물으면 무조건 그 작품에 1인칭 대명사가 있는지를 찾는 거예요. 1인칭 대명사는 어떤 것들이에요? 나, 우리, 저희 같은 거죠. 그래서 시의 화자는 둘로 구분이 되는데, 1인칭 대명사가 있으면 뭔지 아세요? 표면에 드러난 화자라고 그러고, 1인칭 대명사가 없으면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화자. 그래서 시의 화자는 이렇게 두 개의 개념으로 나눠져요. 그리고 이제 밑에 나오는 내용에서 이 빨간색만 잠깐 보면 화자와 대상은 명확히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화자와 관련해서 평가원이 가장 중요시하는 출제 포인트예요. 화자와 대상을 혼동을 해서 오류인 선지를 만드는 게 가장 잘 나오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요 개념을 한 다음에 요 개념 끝나는 부분에 이렇게 포인트가 따로 정리가 돼 있어요. 모든 개념에 대해서. 그래서 혼자서 요 파트에서는 이런 게 중요하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게 돼 있고, 뭐 다른 파트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운문문학 2강이 비유인데, 비유도 마찬가지로 비유의 개념과 또 보시면 비유를 찾는 순서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요 교재가 단순히 개념을 가르치겠다는 교재가 아니라 실전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 개념을 찾을 수 있느냐, 그래서 이 개념을 확인하는 방법이나 순서 같은 것들도 다 정리가 돼 있어요. 그 순서로 찾을 때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각 개념별로 이런 것들이 정리가 돼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마지막 부분에 이제 포인트가 나와요. 요 포인트 다음에 평가원 문제들이 개념별로 정리가 되거든요. 그건 좀 이따 보시고, 그리고 산문 파트도 한번 보시면 산문의 1강이 이제 서술자인데, 그러니까 서술자의 개념, 그래서 서술자의 개념은 뭐다 하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리고 중간중간 가로가 들어가 있는데, 이 가로는 이제 수업하면서 같이 채우는 거죠. 그래서 그냥 보는 것보단 같이 이제 글씨를 써가면서 자기가 교재를 완성시켜가는 맛이 있어요. 그래야만 학습 효과도 더 높고. 그리고 역시 서술자 파트인데, 서술자 두 번째는 서술자의 종류는 뭐냐? 종류 아시죠?
1인칭 서술자하고 3인칭 서술자 두 종류가 있죠. 그리고 각각의 서술자한테 뭐라고 부르는 말도 있어요. 예를 들어 1인칭 서술자는 이야기 안의 서술자고 3인칭 서술자는 이야기 밖 서술자고, 요런 것들이 평가원이 사용하는 용어예요. 평가원에서 1인칭, 3인칭 이런 말 안 써요. 이야기 안의 서술자다, 이야기 밖의 서술자다. 예. 그리고 요 3번을 보면 서술과 시각 혹은 시선이라고 됐는데, 요게 이제 요즘에 각광받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서술하고 시선은 개념이 다른 거예요. 예. 요거를 갖고 만든 문제가 최근에 잘 나오는 초점화 문제거든요. 이제 초점화는 어떤 거고, 초점화는 서술자의 개념에 들어가는 거냐, 시선의 개념에 들어가는 거냐, 예, 이런 것들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빨간색으로 정리를 제가 하는 거죠. 요거 잠깐 보시면 서술은 무조건 서술자가 해요. 서술은. 근데 시선은 누구의 것일 수도 누구의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시선은 서술자가 예를 들어 3인칭 서술자일 때 시선은 3인칭 서술자의 것일 수도 있고 등장인물의 것일 수도 있어요. 예, 요거를 요즘에 문제로 많이 만드는 게 초점화 문제거든요. 그래서 개념을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문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면, 지금 다룬 이 서술자 개념의 문제를 한번 보면, 여기 역시 포인트가 나오고요. 마지막에 서술자 파트의 포인트는 이런 거다. 다음에 문제는 일단 확인 문제가 먼저 나와요. 확인 문제는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앞에 개념 파트만 잘 들으면 곧바로 그 개념을 적용해서 확인할 수 있는 문제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OX 문제가 들어가 있는 게 이제 처음에 나오고요. 역시 확인 문제인데 한 단계 이제 업그레이드된 문제인데 이제 평가원 문제죠. 이건 좀 오래전 문제죠. 2013년 문제니까. 근데 요게 이제 문제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기억은 보기의 가의 시점으로 서술돼 있다. 기억을 나의 시점으로 바꾸었을 때 가장 적절한 거. 시점은 서술자와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가가 지금 3인칭 전지적 시점인데, 이 지문이 3인칭 전지적 시점인데 만약 이거를 1인칭 서술자 1인칭 시점으로 바꾸면 기억의 진술이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예, 요게 이제 확인 문제로 들어가 있어요. 예,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확인 문제 다음엔 발전 문제가 나오는데, 이 발전 문제도 보시면 이제 23학년도 평가원 문제죠. 그러니까 예를 보시면 지문이, 소설 지문이 떠 있고, 그리고 문제를 잠깐 보면 보기를 참고하여 A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진작부터 벼르던 이야기는 백주사가 자신과 가족의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서술자는 그 이야기를 서술자의 시선뿐 아니라 여러 인물들의 시선으로 초점화하여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서술자는 한 명인데 이 서술자가 시선을 자기 3인칭 서술자의 시선으로 적는 문장도 있고, 아니면 등장인물의 시선을 빌려서 적는 문장도 있는데 이걸 초점화 문제라고 그래요. 요게 이제 23학년도부터 최근까지 각광 갖고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요 문제를 풀려면 서술과 시선의 개념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갖고 지문의 A, B, C 이 부분을 해석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라. 그러니까 분명히 문제 수준은 한 단계 올라가 있죠. 네, 그래서 각각의 개념별 개념 정리를 일단 하고, 그리고 평가원에서 중요시하는 게 어떤 건지를 지적을 해주고, 예, 그건 포인트로 따로 정리가 돼 있고, 그리고 평가원 문제들이 각 개념에서 기본적인 문제랑 그리고 발전 문제까지 개념별로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개념이나 문학의 어휘력, 예를 들어서 이런 선지 잘 나오잖아요. 화자의 무상감이 드러난다 이러는데, 무상감이 뭔지 정확히 모르면 사실 문제를 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문학 개념부터 정확히 정리를 하고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선지 판단이 가능한 거니까. 그걸 하는 교재가 제 문학 첫 번째 컬이 문계정입니다. 예. 그래서 컬이 소개는 끝났고요. 예. 이거는 제 슬로건이죠. 단 한 명의 학생이 알아는 깨달음의 감탄사를 내뱉는 그 한순간을 위해 강의하겠습니다. 문계정은 저의 문학 첫 번째 컬이에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문학 처음 시작할 때 들어도 되는 강의지만 사실 초점은 고3 학생들이 문학 개념을 판단하거나 문학의 어휘들을 판단할 때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6월평가원에 경외감이라는 이 용어가 되게 논란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시를 주고 여기선 경외감이 드러난다고 그랬는데 이 시에 경외감이 드러나는 거냐 안 드러나는 거냐에 대해서 선생님들끼리도 의견이 부딪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 거냐. 예. 경외감은 어떨 때 정확히 맞고 어떨 때는 무조건 틀리고 어떤 경우엔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경외감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무상감도 마찬가지고 자연의 섭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각 개념들이 무조건 되는 경우랑 무조건 안 되는 경우랑 애매한 선에 걸리는 경우, 그것들을 명확하게 정리해주는 교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고3한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건 기본기이기도 하지만 선지 판단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념어 정리는 꼭 필요하고, 개념어를 이렇게 명확하게 세 단계로 나눠서 될 때랑 안 될 때랑 애매할 때 이렇게 제시하는 건 흔치 않아요. 예. 이거는 분명히 되게 실전적으로 배울 수 있고, 예, 그 개념을 즉각 확인해 볼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개념이 좀 부족하거나 혹은 한번 정리했더라도 확실하지 않다, 뭔가 기출을 풀면서 내가 개념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들은 이 수업을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여러분 문계정 OT 끝났고요. 수업에서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